승무패 62회차 유로파리그 14경기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대항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리그 팀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체급 차이 비교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양 팀의 체급 차이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경기 알크마르 대 엘프스보의 경기인데, 이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리그 명문팀이고 엘프스보 역시 스웨덴 리그의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확실히 알크마르가 체급이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에파 유럽축구연맹 이 구단 클럽 랭킹과 자국 네덜란드 리그의 우에파 랭킹, 그리고 자국 스웨덴 리그의 우에파 랭킹을 비교를 함으로써 이 객관적으로 그래도 체급 차이를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이 우에파 클럽 구단 랭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시즌, 5시즌간 각 팀들이 유럽대항전 무대에서 보여준 성적을 바탕으로 매기는 순위이기 때문에 양 팀의 유럽대항전에서의 경험치 그리고 DNA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유럽축구연맹 클럽 랭킹이 40등, 엘프스보 같은 경우에는 유럽대항전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309등으로 알크마르가 훨씬 더 높은 우에파 랭킹을 보여주고 있고, 알크마르가 속한 네덜란드 리그의 우에파 랭킹이 6등, 스웨덴 리그 같은 경우에는 23등이기 때문에 클럽 랭킹과 자국 리그 랭킹 면에서 모두 알크마르가 앞선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홈팀 알크마르가 체급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첫 번째 경기 알크마르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노르웨이 팀 보데글림과 포르투갈 명문 포르투의 맞대결인데, 이 보데글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유럽대항전을 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이름인 것이, 꾸준하게 컨퍼런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무대를 경험을 하면서 우에파 클럽 랭킹이 57등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은근히 난적 기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원체 챔피언스 리그 무대도 자주 밟는 팀입니다. 우에파 랭킹이 13등으로 보데글림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보데글림이 속한 노르웨이 리그의 우에파 랭킹 11등보다 포르투갈 리그의 우에파 랭킹이 7등이기 때문에 양 랭킹 면에서 포르투가 모두 앞선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포르투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보데글림 역시 최근에 유럽대항전 무대를 꾸준하게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근히 난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는 갈라타사라이 대 파옥의 경기인데, 양 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물론 갈라타사라이가 원체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 특히나 전성기에서 조금은 내려오고 빅클럽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하면서 이름값 면에서는 갈라타사라이가 굉장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지만, 이 그리스 팀인 파옥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유럽대항전을 최근에 소화를 하면서 우에파 랭킹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우에파 랭킹이 64등, 이 파옥 같은 경우가 49등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대항전 무대에서 꾸준하게 경험치를 쌓은 것은 이 갈라타사라이보다 오히려 파옥이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은근히 갈라타사라이가 홈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튀르키예 리그의 랭킹이 10등, 그리스 리그의 랭킹이 13등이기 때문에 자국 리그의 우에파 랭킹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우에파 랭킹 49등인 파옥이 64등인 갈라타사라이 원정을 떠남에 있어서 상당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불가리아 팀 루도고레츠 대 체코 명문 슬라비아 프라하의 경기입니다. 원정팀 슬라비아 프라하가 정배당을 측정을 받았는데
우에파 랭킹 같은 경우에는 루도고레츠가 76등, 슬라비아 프라하가 34등으로 슬라비아 프라하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루도고레츠가 속한 우에파 랭킹 27등보다 슬라비아 프라하가 속한 체코 리그의 우에파 랭킹이 9등으로 두 랭킹 면에서 슬라비아 프라하가 좀 더 앞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액면가로 보자면 슬라비아 프라하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루도고레츠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리그나 혹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무대에서 은근히 잔뼈가 굵은 팀이기 때문에 이 체코 팀들도 홈발을 세게 받지만 원정에 가서는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루도고레츠가 은근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슬라비아 프라하가 우에파 클럽 랭킹 그리고 자국 리그의 우에파 랭킹 모두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덴마크 팀 미트윌란 대 독일 분데스리가 호펜하임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게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이, 먼저 우에파 클럽 랭킹 면에서는 미트윌란이 67등, 호펜하임이 98등으로 최근에 유럽 대항전 경험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트윌란 쪽이 좀 더 높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미트윌란이 속한 덴마크 리그의 우에파 랭킹이 14등, 호펜하임이 속한 독일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우에파 랭킹이 4등이기 때문에 자국 리그의 랭킹은 호펜하임이 좀 더 높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은근히 팽팽한 경기 양상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에파 클럽 랭킹은 미트윌란이 더 높고 자국 리그의 우에파 랭킹은 호펜하임 쪽이 또 높기 때문에 이 5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니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상당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배당 기준으로 양 팀이 거의 5대5의 배당을 받고 있는데, 이 프랑스 팀 니스 같은 경우에는 우에파 랭킹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84등으로 유럽 대항전 경험치는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스페인 라리가의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무대도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팀이기 때문에 우에파 클럽 랭킹이 29등이기 때문에 니스의 84등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국 프랑스 리그앙의 우에파 랭킹이 5등, 라리가의 우에파 랭킹이 3등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원정팀 소시에다드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자국 리그 스페인 라리가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기력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현재 배당이 5대5로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상당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우에파 클럽 랭킹과 자국 리그 우에파 랭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약하게나마 역배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소시에다드 쪽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벨기에 팀 안더레흐트 대 헝가리 팀 페렌츠바코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따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먼저 안더레흐트 같은 경우에는 우에파 클럽 랭킹이 92등이기 때문에 이 페렌츠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에파 랭킹이 55등으로 이 안더레흐트보다 우에파 클럽 랭킹 면에서는 페렌츠바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대항전 DNA와 경험치적인 측면에서는 헝가리 팀 페렌츠바가 좀 더 앞서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벨기에 리그가 우에파 랭킹이 8등, 헝가리 리그가 우에파 랭킹이 22등이기 때문에 자국 리그의 우에파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벨기에 팀 안더레흐트가 좀 더 우세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 역시 굉장히 팽팽한 경기 양상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7번 경기 안더레흐트 대 페렌츠바 역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경기는 튀르키예 팀 페네르바체 대 벨기에 팀 위니옹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도 은근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것이, 페네르바체의 우에파 랭킹 47등, 위니옹 같은 경우에는 60등으로 13계단 차이가 나고 있고, 오히려 자국 튀르키예 리그의 우에파 랭킹이 10등,
위니용이 속한 벨기에 리그가 8등이기 때문에 자국 리그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위니용이 근소하게 앞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위니용이 은근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8번 경기 페네르바체 대 위니용 경기 역시 다소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경기 스웨덴 팀 말메 대 스코틀랜드 명문 레인저스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것이 현재 말메 쪽에 정배당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양 팀의 유럽 대항전 DNA를 비교를 해보면 레인저스가 훨씬 더 우수한 DNA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에파 클럽 랭킹을 보시면 말메 같은 경우에는 124등에 머물러 있지만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28등으로 상당히 높은 우에파 랭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스코틀랜드 리그 명문 레인저스가 유럽 대항전 경험치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국 스웨덴 리그 말메가 속한 스웨덴 리그의 우에파 랭킹이 23등, 스코틀랜드 리그 같은 경우에는 17등이기 때문에 이 자국 리그의 우에파 랭킹적인 측면에서도 레인저스가 좀 더 우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현재 말메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말메 승리 쪽이 좀 더 높다는 점에서 이 레인저스 쪽 역배당 결과도 충분히 나와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9번 경기 말메 대 레인저스도 상당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이탈리아 명문 AS 로마 대 스페인 다크호스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AS 로마가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고 우에파 클럽 랭킹이 AS 로마가 5등, AS 로마가 속한 세리에 A 리그의 우에파 랭킹이 2등이기 때문에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빌바오의 93등, 라리가의 3등보다 로마 쪽이 좀 더 랭킹적인 측면은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AS 로마 같은 경우에는 자국 세리에 A 리그에서 우디네세와의 홈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를 했을 정도로 이 시즌 초반에는 세리에 A에서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빌바오 역시 시즌 초반에는 주춤했지만 최근에 셀타비고까지 꺾으면서 다시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AS 로마 대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팽팽한 경기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면 공격수인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 빌바오의 공격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현재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우나이 시몬 골키퍼를 비롯해서 이 골키퍼 쪽에도 부상 자원이 다소 있다는 점에서 AS 로마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빌바오가 보여주는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이 로마가 대승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아약스 대 베식타시의 경기인데,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원체 네덜란드 명문으로 이름이 나 있고 이 튀르키예 리그의 베식타시 같은 경우에는 우에파 클럽 랭킹이 147등,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우에파 클럽 랭킹이 26등이기 때문에 확실히 유럽 대항전 DNA와 경험치적인 측면에서는 아약스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약스가 속한 네덜란드 리그의 우에파 랭킹이 6등, 이 튀르키예 리그가 10등이기 때문에 랭킹적인 측면에서도 아약스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11번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번 경기는 토트넘 대 카라바흐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토트넘이 압도적인 정배당을 받았지만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것은 양 팀의 우에파 클럽 랭킹을 보시면 토트넘이 45등, 이 카라바흐라는 팀이 아제르바이잔 팀인데 54등으로 우에파 클럽 랭킹이 최근에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카라바흐가 컨퍼런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무대에서 굉장히 최근에 경험치를 많이 쌓으면서 우에파 클럽 랭킹이 상당히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럽 대항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이 없었다는 점에서 우에파 클럽 랭킹이 45등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 팀의 우에파 클럽 랭킹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카라바흐가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핵심 중앙 수비수 로메로가
이 징계로 결장이 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로메로 선수까지 빠지게 된다면 이 토트넘이 제 아무리 압도적인 정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카라바흐가 은근히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은 조금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한번 이변 픽도 고려를 해 봄직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프랑스 팀 리옹 대 그리스 팀 올림피아코스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럽 대항전 경험치가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에파 클럽 랭킹이 72등,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우에파 클럽 랭킹이 44등으로 토트넘보다도 한 단계 위로 속해 있을 만큼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를 꾸준히 밟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리옹과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우에파 클럽 랭킹 면에서는 올림피아코스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옹이 속한 프랑스 리그왕의 우에파 클럽 랭킹이 5등, 자국 그리스 리그의 우에파 랭킹이 13등이기 때문에 리그 측면에서는 체급이 높은 것은 바로 리옹 쪽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이 경기는 해볼 만한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13번 경기 리옹 대 올림피아코스 역시 올림피아코스 사이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경기는 루마니아 팀 FC SB 대 라트비아 팀 RFS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지만 면밀하게 봤을 때 우에파 클럽 랭킹 그리고 자국 리그의 우에파 랭킹 면에서 루마니아 팀 FC SB가 근소하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FC SB 같은 경우에는 우에파 클럽 랭킹이 161등이고 RFS가 190등이기 때문에 근소하게 FC SB가 더 높고 FC SB가 속한 루마니아 리그의 우에파 클럽 랭킹이 28등, RFS가 속한 라트비아 리그의 우에파 랭킹이 36등이기 때문에 우에파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근소하게 루마니아 팀 FC SB가 앞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배당을 책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양 팀의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RFS 쪽 결과가 나와서 이상하지 않은 매치이기 때문에 소신껏 픽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에파 리그 랭킹을 말씀을 드리면 1등부터 10등까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등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속한 잉글랜드가 1등을 달리고 있고 그 순서대로 보시면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체코, 튀르키예가 1등부터 10등 포진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등부터 20등을 살펴드리면 노르웨이, 이스라엘, 그리스,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폴란드,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순으로 자국 리그 랭킹이 매겨져 있고 21등부터 30등까지 말씀을 드리면 21등 우크라이나부터 헝가리, 스웨덴, 슬로바키아, 키프로스,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순으로 21등부터 30등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들도 화면을 멈추셔서 캡처를 하신 다음에 이번 승무패 62회차에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2회차에 들어온 유로파리그 14경기 우에파 클럽 랭킹과 자국리그 우에파 랭킹까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해당 지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랭킹 수치만 보시고 픽을 가져가지 마시고 초안픽, 뼈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해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